안녕하세요. 정혜리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법인 잉여금을 세금 없이 가져오는 감액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법인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잉여금을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그리고 낮은 세금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더라고요. 법인 잉여금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적은 금액밖에 가져올 수가 없고, 왜냐하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미 법인세로 법인에서 22% 세금을 냈고, 또 내가 이거를 가져올 때 최고 세율의 경우는 49.5% 정도의 세금을 내죠. 지방세 포함했을 때. 물론 간접세 4대 보험을 포함을 한다면 50%가 넘어갑니다. 또 법인에서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세무조사에 대한 또 불안도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에서 개인화하는 방법부터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서 놀랐던 게, 대표님들이 주주로서의 권리와 또 임원으로서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처음에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자금도 역시 내가 내죠. 그래서 내 회사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냈지만 또 일할 사람을 따로 대표를 뽑고 경영자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 돈도 내가 냈고 일도 내가 하니까 그냥 내 회사라는 개념만 있지, 이 법인과 투자한 주주로서의 나와 또 이 법인에서 일을 하는 임원으로서의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있는 돈을 내 돈이니까 쓰시다 보면 가지급금이 쌓여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또 보수나 급여도 임원으로서 내가 일을 했으니까 정당하게 일한 만큼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게 뭐 내 회사니까 법인에 있으나 가지고 오나, 또 가지고 오면 세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법인의 이익 대비 수익 대비 적정하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소득이 좀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낸다면 굉장히 적게 가져오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역시 이게 내 회사의 내 돈인데 뭐 굳이 뭐 이런 거를 정해서 뭐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많이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회사에 쌓아둬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비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이제는 주주로서 좀 볼게요. 내가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회사에 이익이 쌓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요. 또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권리도 있습니다. 배당은 해마다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배당에 대한 거 역시 또 세금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뭐 회사 내에 차명주주가 있다거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 배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자사주. 법인에서 법인의 주식을 사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사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라 법인의 입장에서 주식을 사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을. 자, 여러분이 뭔가를 살 때는 분명히 나중에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사오는 거예요. 자사주에 대해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법인의 입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다기보다는 대표이사,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뭐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내 주식을 법인에 판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법인의 입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인의 대주주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자사주라는 것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사주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의 목적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또 법인에서 돈이 나올 때 산업재산권, 즉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법인의 또 매출 증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산업재산권을 사들일 수 있어요. 이때도 역시 법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을 샀을 때 법인의 이익이 될 것이냐, 법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사온 것 이상으로 이익 실현이 가능할 때 법인에서 사들입니다. 항상 입장은 법인에서 돈이 나갈 때는 법인의 입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엑시 방법은요, 세율도 다르고요, 또 세목도 달라요. 그래서 절세의 가장 기본은 분산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골고루 활용하실 때 기간을 두고 활용하시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자산의 현금 흐름을 보면 법인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차곡차곡 자산을 쌓아두게 되죠. 그런데 이 자산이 나갈 때는 급여로 나가든 배당으로 나가든 퇴직금 같이 한 번에 나가든 어쨌든 반드시 이 세금이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법인의 자금이 개인화될 때 계획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방법에 따라서 세부담이 천지차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업계획을 하시는 것처럼 이익 실현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좀 개인화해야겠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사업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익 실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익 실현, 즉 오늘 하려고 하는 감액 배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배당은 알겠는데 또 감액 배당은 뭐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받는 배당은 뭐지? 보통 우리가 해마다 하는 배당은요, 이익 배당이 많습니다. 감액 배당은 세금은 없는데 모든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못하는가? 앞으로 준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사는 적립된 자본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게 2011년 4월 14일에 신설된 법안이고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배당을 받아도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련 법령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자본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들여서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배당에 대해서 현금 배당 시 10분의 1씩 적립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10분의 1씩 우리 회사가 10억을 배당했으면 1억, 그 다음에 또 1억 계속 쌓는 게 아니라 자본금의 50% 이내까지만 적립을 하면 그 후로는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 자본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합해서 1억 5천이 됐다. 이런 경우에 자본금 1.5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감액 배당은 비과세 조항으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액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왜 이 법을 개정을 했을까요? 과거에는 이런 법정 준비금이 좀 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준비금 운용이 경직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 전입 감자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고 이익 준비금과 자본 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이게 2014년도에 실제 이제 개정 세법안에 나왔던 거고 시행 시기는 이 법안이 나온 다음 해부터 당연히 시행이 됐겠죠.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감액배당이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하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자, 관련 예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이 그렇고요. 주식의 양도세율. 제가 처음에 법인 컨설팅 할 때만 하더라도 자사주도 그렇고 주식 거래할 때 비상장 주식은 세금이 10%였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양도해도 세금은 10%, 또 100억을 자사주해도 세금은 10%만 냈었어요. 직무발명 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도가 없었는데 17년도부터 또 한도가 생겼죠. 이 당시에 좀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을 때 즉각 실행을 하신 분들은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화를 하셨죠. 실제 제가 했던 사례 중에서 퇴직금 15년도에 했던 경우에 12억 퇴직금을 실행을 해드리고 세금은 7.3% 실제 납부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사주 했던 사례인데요. 이 당시에 자사주 금액이 꽤 컸었지만 어쨌든 세금은 10%만 납부하시고 자사주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많은 몬들이 사실은 출구가 많았었어요. 지금도 꼼꼼하게 따져보면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면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법들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서 내 회사에 맞는 출구 전략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사례입니다. 회사에 내가 갖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법인 쪽에 매각을 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한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도 3억 3천을 개인화했지만 세금은 8.4% 정도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표님들이 불가능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을 했던 케이스들이고요. 이런 사례들을 뒤에 보면 법이 계속 바뀜으로 해서 점점 더 방법들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방법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표님들
법인 잉여금을 좀 안전하게 개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정혜의 가업승계 연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 있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